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오늘은요, 또 다른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매와 놀자. 네. 경매와 놀자. 또 제가 또 경매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컨텐츠를 담으시려고 하신 건가요? 네. 우리 뭐 유튜브에 경매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저도 뭐 즐겨보고 하는데, 가만 보면서 조금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권리 분석인데요. 경매 이제 권리 분석을 주로 하는, 또 잘하는, 맛깔스럽게 좀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경매 물건 보여주고 이런 건 많은데 네. 그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문의하길 바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강의하고 채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그 장사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권리 분석은 그렇죠. 자기가 의뢰 왔을 때 해주고 하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또 저같이 이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이렇게 더 들어갔을 때, 권리 분석의 틀을 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본인의 어떤 실력에 어떤 노출될 수 있는 실력이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약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돈 받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의 어떤 방향, 틀,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컨텐츠가 적다. 맞아요. 쓸만한 컨텐츠가 없다. 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좀 권리 분석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등기부 기준 말소 등기 이후로 소멸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찝어주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변호사 25년 차, 전문 변호사로 25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아야 그게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는 개별 물건들 이렇게 보는 능력은 생기지만 한참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쌓고 해야지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권리 분석 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제목은 우리가 경매와 놀자, 와 놀자로 했는데 그렇게 권리 분석의 틀을 이야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 어떤 일성이랄까요? 그 부분은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말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경매를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경매가 거의 다 분쟁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소송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 소송으로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매매는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고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개심이 덜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매는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렇죠. 내 물건을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강제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찰받은 사람을 점령군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침입자라 생각. 그렇죠. 적이라 생각. 내거 뺏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걸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전쟁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정규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게릴라전 내지 매복전.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예. 왜냐면 일단 낙찰받은 사람은 대체로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싸우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렇죠. 옛날 전 권리자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제 허점을 노려가지고 애를 먹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손해본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치, 뭐 유치권을 매단다든지, 뭐 그렇죠. 네. 하자를 예, 만든다든지. 예. 왜냐면 자기는 억울하게 뺏겼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비겁한 수단을 써서라도 내 권리를 조금 보충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막 나타날지, 어디서 공격할지, 어디서 공격할지, 어디서 찔릴지, 이런 게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경매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게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몇 시간 만에 끝내는 경매, 한 달 안에 뭐 이제 정복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는 뭔가 그분들한테 뭐 그 정도 배우면은 뭔가 다 얻은 것처럼 네.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제 법무법인 율촌 예전에 이제 개업하기 전에 네. 그 로펌에 근무를 했는데 율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이제 그런 로펌들은 그 변호사들 유학을 참 많이 보내는데요.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 선배 변호사들한테 그 유학 가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 굉장히 얻은 게 많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했을 때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 저기 1년 2년 가서 기숙과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수준의 영어를 배워가지고는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가 돈벌이를 하고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하는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우리가 유학 가서 1, 2년 있다가 그 정도 그렇죠. 잡담 수준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제가 그 경매를 그 설푹 배워서 대충 배워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돈을 벌겠다 하는 거는 예. 조금 오만하지 않나. 그렇죠. 약간 얼치기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걸 그냥 뭐 다 배운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상대방이 매복하고 있는 그런 그 전쟁에서 들고 들어가다가는 찔리는 거죠. 거기가.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경매를 배울 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격증 땄으니까 뭐 쉽게 뭐 해야지 했는데 알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아서 첫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니까 이 무서운 걸 내가 그냥 어깨 뽕 들어가 그냥 막 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양원 씨는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네.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네. 그걸 첫 낙찰을 만약에 그 쉽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돈까지 벌었어요. 이런 분들은 기고만장이거든요. 또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세를 몰아서 더 큰 걸 들어가요.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식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헛발질 했는데 헛걸음 했는데 그게 마침 얻어 걸린 걸 가지고 첫 끝발이 좋았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치는. 맞아요. 또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3-4명이서 했다가 돈 다 날리고 막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처음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많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발을 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괜히 처음 성공해서 슬프게. 그렇죠. 나중에 크게 물리는 네.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경매를 좀 이제 공부하니까 권리 분석도 하고 가치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예, 정말 뭐 특수 물건 깊은 거 말고는 예,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쉽고도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게 맞습니다. 그 진짜. 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 옛날 법무법인 근무할 때 그 좀 이렇게 초보 변호사일 때 조금 이제 뭐 월급 받아서 뭔가 재테크 좀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그때 말아먹었거든요. 그때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 주식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진작 깨달았는데 그거 지금 이제 뭐 사회생활 해보면서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는 확실히 어렵다. 우리가 숲을 보기에는 그 너무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변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매는 저도 이제 추천드리는 재테크 중에 경매가 단연 1번입니다. 1등인데요. 왜냐면은
그게 일단은 좀 많이 알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큰 실패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부분은 있어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로서는 괜찮은 물건이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이 좀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믿는다 이런 뭐 격언이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경매는 물건을 보고 들어가는 재테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권, 이런 뭐 것들은 투자, 예. 개발 사업 이런 거는 상가 분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참 그 나중에 내가 돈을 밀어 넣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만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경매는 이제 권리 분석만 그렇죠. 제대로 하면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뭐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제가 아까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그리고 숲을 보는 데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매 권리 분석이 이게 예를 들면 뭐 그냥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이 있는 이런 건물들은 그냥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도 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는 이런 정도 그게 저는 이제 나무를 본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뿐 아니라 사실은 경매를 선택을 할 때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내가 권리 취득 자체가 자칫하면 안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 무효라는 거예요. 권리 취득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서운 건데. 그렇죠. 큰 화자인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걸 믿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효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많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경매를 강제 경매, 뭐 임의 경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제 경매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경매 무효가 될 취득 이전 등기 받았는데 그 무효가 돼서 돌려줘야 될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조금 적고 그다음 임의 경매는 그런 확률이 더 강제 경매보다는 훨씬 크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들어보셨어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유치권자 배워는 봤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비해서 경매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낙찰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또 일반적인 임의 경매보다도 훨씬 큽니다. 크겠네요. 큽니다. 그게 부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유치권이 부존재할 수 유치권이 이제 그 확정적인 어떤 근거에 따라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일흥의 뭐 유치권 성립 근거만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유치권 무효 확인이라든지 이런 판결에 따라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돈을 내줘야 되는 경매가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야,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앞으로 제가 경매와 놀자라는 구체적인 그 물건 가지고 콘텐츠 접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이게 깊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환기를 시켜야만 제대로 된 그 컨설팅이 될 수 있다, 자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이나 뭐 강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고수들이죠. 아니요 이야기할 이제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알고도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하면 무섭다고 안 배우죠. 그렇죠. 네. 이거 뭐 쉽다 해가지고 대항력 없어요. 네. 그냥 취득하면은 네. 쉽게 인도 명령으로 내보내요. 네. 이렇게 해야지 돈 투자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경매 무효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일단 확률적으로 낮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이 만약에 그 확률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느냐. 책임은 지기 지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그 컨설팅을 해야 될 의무, 법적인 의무,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렇지. 조금 이렇게, 에휴, 뭐, 설마. 설마.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직접 돈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피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뭘 검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경매 무효가 되면은 나중에 경매 대금을 배당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아야 될 그런 소송을 구조가 해야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배당받은 사람들이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배당을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약간 위험하더라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좋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돌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경매 물건을 놓치더라도 낙찰 대금 요거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밑져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배당 받는 사람이 개인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곧 이렇게 파산할 이제 영세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유동화 회사 이런 데는 곧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거 하고 사업하고 네.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임시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경매 무효가 돼서 와, 돈 돌려받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은 뺏기고 돈은 못 돌려받고 이런 상황이 진짜 그런 거 한번 당하면 진짜 피가 막 진짜 10년 늙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판결문 검색 같은 걸 조금 열심히 하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워. 판결문 검색. 아니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제 가짜 세입자 같대요. 근데 이제 그 가짜냐 진짜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물어줘야 될 돈, 그렇죠. 낙찰받고 나서 물어줘야 될 돈이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완전 차이나죠. 나름 이제 그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 또 뭐 주변에 도움 받아서 이렇게 그 가짜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싸우려고 재판 들어가서 뭐 명도 소송이라든지 또는 그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하려고 다 이렇게 결전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막상 했더니 상대방이 그 판결을 내놓는 거예요. 예전 주인하고 이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그런 걸 내놓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낙찰받은 사람은 따라야 돼.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판결의 어떤 그 구속을 받는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저 사람이 가짜다라고 따져봐야 그 기판력을 예전에 받은 판결의 효력을 뒤집기는, 극복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이건 좀 함정이네요, 아주 그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낙찰 받을 때도 사실은 그 해당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당 호수에 관련된 판결이 혹시 있었나, 전 주인하고. 이런 부분을 열람을 좀 하면, 열람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덜 하고, 또 과거에 이제 어떤 재판이 있었는가를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또 나쁘지도 않고, 그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안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따져보면은, 야, 이게 내가 요즘 판결 공개가 제법 잘 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가, 그걸 한번 신경 써서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경매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또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과 네. 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남의 재산을 어떤 다루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큰 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경매를 입찰하시는 것이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아, 그럼 경매와 놀자인데 약간 깊게 놀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참 어려운 오. 또 그냥 하지만 또 많이 알고 나면은 조금 이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조금 자신 있는. 그렇죠. 쉽겠죠. 네. 저는 좋습니다. 네. 더 깊이 배울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경매와 놀자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